완벽하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뭘 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소파에서 한 발짝도 안 떨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정말 많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그냥 게으른 거다.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고 딱 짚어주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회로에 있다는 거예요. 뇌회로요? 네. 그러니까 행동을 만들려는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막으려는 방해회로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상태인 거죠. 마치 엑셀에 밟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더 꽉 밟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범인을 찾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우리 머릿속에서 행동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7가지 방해꾼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뇌에서 신호가 가는 일종의 행동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전전두엽이라는 계획본부에서 운동피질이라는 실행부서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고속도로 자체가 아니라 이 길 곳곳에 나타나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과활성화 패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방해꾼들을 성격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과도한 생각꾼들입니다. 과도한 생각꾼들이요? 네.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는 경우죠. 그야말로 생각하다 지치는 분들이네요. 여기서 가장 먼저 지목되는 범인이 바로 그 계획본부, 전전두엽 사체의 과활성이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해석 과잉 패턴이라고 불러요. 해속 과잉. 네. 전전두엽이 그냥 계획을 세우는 걸 넘어서서 그 계획을 또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다른 대안이랑 막 비교하고 그걸 또다시 해석하고. 끝이 없네요. 네.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너무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건 리스크가 너무 커. 이건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하면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분석에 의한 마비 상태. 바로 그거네요. 딱 그거죠. 생각만으로 완벽하게 실패하는 거네요, 정말.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냥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서 행동 못할 때도 많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생각군 DMN,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활성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네, 생각 방황 루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공상하거나 과거를 곱씹거나 아니면 미래를 걱정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거든요. 기본 설정.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켜져 있으면 겉보기엔 깊은 사색에 빠진 것 같지만 실제 행동을 위한 회로는 완전히 꺼져버려요. 머릿속에서만 이야기가 빙빙 돌고 현실에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룹은 너무 많이 생각해서 문제인 건데, 근데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뭐랄까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방해꾼 그룹, 과민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보 시스템이요? 네. 우리 뇌의 감정적 알람이 너무 예민하게 울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편도체하고 전 대상 피질, ACC입니다. 편도체는 많이 들어봤어요. 공포나 불안 이런 걸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위험, 불안, 과다 시뮬레이션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그리거나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꾸만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편도체가 보내는 강력한 위험에 멈춰 하는 신호는요. 이성적인 전두엽이 보내는 해야 해, 가자 이 신호를 아주 쉽게 압도해버립니다. 생존 본능이 이성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전 대상 피질, ACC는 뭔가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ACC는 뇌의 리스크 관리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리스크 관리 팀장. 네, 원래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나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활성화되면 사소한 것까지 전부 위험 요소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건가요? 제가 헬스장에 가려고 옷까지 다 입었는데 갑자기 어제 잠 좀 설쳤는데 무리 아닐까? 오늘 미세먼지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ACC가 보내는 오류 감지 과잉 신호입니다. 잠재적인 과부하, 예상되는 어려움 이런 신호를 너무 부풀려서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도꼭지를 아예 잠가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군요. 네, 마음속에서 딱 그렇게 들리는 거죠. 와, 정말 교묘한 방해꾼들이네요. 생각과 감정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형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그룹은 잘못된 자동 항법 장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동 함법 장치요? 네,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데 자꾸만 익숙하고 편한 길로만 되돌아가려는 경향이죠. 여기에는 기저핵과 안화전전피질 OFC가 해당됩니다. 기저핵은 습관을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왜 방해꾼이 되는 거죠? 기저핵의 기본 모토는 에너지 효율 최적화거든요. 아, 효율? 네, 즉 하던 대로 하자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습관, 즉 기존의 신경망을 따르는 게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저핵은 이걸 에너지 소모가 큰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인식하고 아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한 기존의 습관으로 우리를 되돌려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를 그토록 힘들어하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안화전전피질, OFC는요?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OFC는 뇌의 보상 계산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될 보상의 가치를 비교하고 판단하죠. 문제는 이 계산기가 즉각적이고 쉬운 보상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요즘 시대 이야기네요.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하는 건 알지만 그건 힘들고 보상도 한참 나중에 오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스마트폰 열고 짧은 영상 보는 건 너무 쉽고 즉각적인 쾌감을 주죠. 제 뇌 속의 OFC가 당연히 영상 봐야지 하고 소리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OFC가 가장 쉬운 도파민 보상 쪽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정작 중요하지만 어렵고 보상이 먼 일은 끝없이 뒤로 밀리게 되는 도파민 회로 꼬임 패턴이 발생하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머릿속이 전쟁터네요. 근데 이 방해꾼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 몇 가지 흔한 조합을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보통 두세 개, 많게는 네 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조합을 보면 자기 상태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생각만 깊고 행동은 안 나오는 타입이에요. 아, 이건 딱 봐도 전전두엽이랑 ACC의 조합이겠네요.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계획 세우고 온갖 분석 다 하다가 네, 그게 전전두엽 과활성이고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피곤한데 이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라면서 에너지가 차단되는 ACC 과활성. 와, 정말 전형적인 똑똑한 게으름뱅이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두 번째는 불안감에 잠식돼서 행동이 막히는 타입입니다. 이건 편도체랑 DMN의 조합이죠.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그렇죠. 편도체가 과활성되고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멍하니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DMN 과활성 패턴.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분들이 딱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네. 세 번째 조합은 쉬운 것만 찾아하고 중요한 일은 회피하는 타입인데 이건 방금 이야기 나눈 OFC와 기저핵의 조합이군요. 맞습니다. 담당 쉽고 재밌는 보상, 즉 OFC를 자극하는 익숙한 행동, 즉 기저핵의 경로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유튜브, 게임, SNS 같은 것들이요. 정작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어렵고 재미없고 보상이 먼 일로 분류돼서 계속 외면당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조합이 어쩌면 가장 답답한 경우일 것 같아요. 이해는 완벽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타입. 이건 전전두엽, 기저핵 연결 저활성이라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이건 앞선 방해꾼들과는 조금 달라요. 생각과 행동 사이의 다리가 그냥 끊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리가 끝나졌다. 네, 머리로는 뭘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전전두엽에서는 이미 계획이 다 섰죠. 그런데 그 계획 신호가 행동을 실행하는 기저핵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메타인지 오버플로우 현상이라고 설명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행동이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결론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 방해꾼들이 연합해서 내 행동 고속도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정신 차려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이 방해 회로들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는 게 뇌 CEO인 전전두엽이잖아요. 네. 그럼 이 CEO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시끄럽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방해꾼들을 찍어 누르고 행동을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강한 의지력으로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자료는 그게 완전히 틀린 결론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전두엽, 즉 의식적인 마음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달려들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요. 아까 말했던 해석 과잉이나 분석 마비 같은 부작용만 훨씬 심해지고 실행력은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CEO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건 완전히 반대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뇌는 한 명의 독재자가 통치하는 중앙집권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각 부서가 역할을 나눠 맡는 일종의 분권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분권 구조. 네, CEO인 전전두엽의 역할은 현장에서 직접 삽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올바른 역할 분담은 뭔가요? 전전두엽은 설계자이자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동의 큰 그림,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지 원칙과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행은 자동화된 실행부대인 기저핵과 에너지 스위치인 ACC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설계만 하고 뒤로 빠져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왔던 그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전전두엽은 영화 감독, 기저핵은 각본대로 자동 연기하는 배우, ACC는 조명을 켜주는 스태프, 그렇죠. 그리고 편도체나 DMN 같은 방해꾼들은 공연 중에 계속 잔소리하는 관객이라고 했죠. 생각해보니 감독이 갑자기 무대로 뛰어들어서 배우 팔다리를 직접 잡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 연극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감독은 좋은 스토리와 장면만 설계하고 그 뒤에는 무대 뒤에서 배우와 스태프를 믿고 맡겨야죠. 그렇군요.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지 명확한 원칙을 정하는 것. 둘째, 그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단순한 첫 행동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뒤로 완전히 물러나서 실행부대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둬야 합니다. 간섭하지 않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했던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 과잉, 불안 증폭, 즉각적인 보상 추구 같은 뇌의 방해 회로 스위치가 너무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더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의 CEO인 전전두엽이 한 발 물러나서 각 부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재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설계와 실행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의식적인 마음, 즉 전전두엽은 최소한의 가장 간단한 설계만 하고요. 그 뒤에는 뇌의 자동화된 실행 시스템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행동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회로들을 잠재우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뇌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분석은 행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방금 이야기 나눈 영화 감독의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죠. 만약 여러분의 전전두엽이 영화 전체의 대본이 아니라 딱 첫 장면에 첫 5초짜리 콘티만 그리고 뒤로 완전히 빠져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계속 미뤄왔던 바로 그 일을 위해 지금 당장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단순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첫 5초짜리 장면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